서울시로 가볼까요? 23페이지. 네. 서울시에서 무슨 스마트워치를 만들었다며? 이게 보건복지위 소관 상임위 이야기였는데요. 이 스마트워치 사업을 지난번에 추경에 넣었을 때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살포하겠다 했는데 시범 사업이니까 5만만 상대로 해라 해서 예. 이제 예산을 잡아줬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건강 관리를 해준다라고 해서 좋은 취지여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거의 뭐 그 만보기 정도의 수준, 예, 뭐 맥박수 이런 걸로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하겠다는 여기에 건지. 오세훈이 이제 선거 나와서 공약 사항 중에 하나 있었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겠다. 44억 원 들어가고요. 제가 스마트워치 차고 있거든요. 아, 저도 이거 스마트워치입니다. 이거 스마트워치죠. 그거 얼마예요? 네. 이거는 가격은 말씀 못 드리는데요. 네. 지금 필요해서 쓰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네. 내가 다 이걸 기능을 네. 못 쓰는 게 문제지. 예. 근데 실제로 기능이라는 게 그 4가지 정도 만보기 아주, 예. 몇 걸음 걸었느냐 정도의 네, 기능이 수면 수면 몇 시간 잤는지 뭐 이 정도? 이거 혈압도 재고요. 막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음. 실제로는 그러니까 돈 44억 들여가지고 이런 거 해서 그냥 이게 사실상 뭐 깡통 이런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그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시 회수를 해야 된대요. 이게 대여를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지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없고. 저는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좀 여러 가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서울 시민의 건강 관리, 그러니까 얼마만큼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잠은 잘 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네.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캠페인, 건강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만약에 목적이 건강 관리라면 서울시가 직접 어플리케이션과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그 관련된 그 해당 브랜드마다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API라는 또 그 데이터 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API를 통해서 데이터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 받아서 그 서울시에서 그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그냥 시민들끼리 게임하고 경쟁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성적 좋은 사람 뭐 주기적으로 보상하고 이런 정도만 그쵸. 해도 시민들이 충분히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직접 제품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외주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게 거예요. 또 사기업 배불리는 일인 그러니까 거예요. 있는 걸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서울시가 없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게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보다 좋을까요,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게요. 지금 그게 이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매년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요 기계가. 그래서 매년 새 제품이 나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의혹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4대강 같은 거지. 4대강 지어놓으면은 그거 관리하느라고 비용 또 들어가. 아니 근데 요게 5만 원짜리라고 해서 2020년도 거를 5만 원에 이제 배포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저희 그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님이 그 테이핑 되어 있는 거를 뜯었더니 2018년도 거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땡처리도 아니고 완전 재고떨이를 한 이게 거예요. 사기업이 아니라 사돈기업 아닌가요? 파봐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내곡동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44억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계속 유지를 하려면 또 해년마다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야. 그쵸. 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네. 최신 제품도 아니고 2018년 제품을 18년도 완전 와. 재고 처리를 한 아니 거죠. 그리고 5만 원이라는 게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샤오미만 해도 5만 원 이하거든요. 7천 뭐 얼마짜리도 요즘은 있는데. 엄청 좋은 것도 18,000원,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하는 거 5만 많아요. 원은 너무 비싸고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컴플레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만이. 그래서 저희가 오세훈 나올 때 첫날부터 능숙하게가 아니라 첫날부터 능숙하게 해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자, 방송 중에 48.4만 돼야 된다 그랬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5명 남았거든요. 5명 빨리. 지금 우리 방송 끝내기 전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밥 먹으러 기분 좋게 가지. 그치. 안 그럼 우리 못 갑니다. 구독 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려요. 꼭꼭꼭.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거네. 서울런이라고 하는 사교육 인강, 인터넷 강의 예산을 3배 올렸고, 그리고 마을 교육은 60억을 깎았다는 거잖아요.
인강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서울시가 교육청이 해야 될 교육사업, 직접 교육사업을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는 그 학력 보완교육만 비교과 과목만 이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사교육의 그 컨텐츠를 가져와서 그렇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게 가입률이 굉장히 미미하다, 저조하다. 만약에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력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면 벌써 적어도 뭐 10%, 20%대는 돌파해야 되는 건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는 효과가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미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예, 있어요. 무료이긴 한데 교재비는 따로 챙기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료가 아닌 거기에다 그러면서 그 마을교육 예산 48% 감액 네. 정확히 말하면 60억을 깎았는데 네. 서울시 교육청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방과 후 학교와 마을 돌봄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사업 등을 같이 했던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 바꾸라 이런 이야기인데 왜냐면은 교육이라는 게 오세훈식의 교육은 그거지. 강남 애들처럼 뭐 자기 친척이 무슨 업체 주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기업들이 인터넷 강의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벌거나 사교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교육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예.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의 문제는 가르칠 게 굉장히 많은 건데 기업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지방정부는 그거 해야 되거든요. 예. 형식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깎아버리고 인터넷 강의로 돈을 돌리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좀 문제 있는데 이게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이번에 2022년 예산이 정말 잘못됐다는 게 방금 우리 대표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랑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예산만 389억을 삭감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인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내건 안심소득 사업을 500가구 대상으로 해서 74억을 여기다 넣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을 389억을 삭감해서 이제 보여주기식 예산 을 책정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 아까 서울론 관련해서도요. 취약계층 학습 기회 제공한다는 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돌봄 키움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 거점형 키움센터 등에서 굉장히 돌봄이나 학습 제공 등을 촘촘히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 2022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 21억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면서 정말 이 현금 살포성 그러니까 이게 예산들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오세훈의 방식이 정말 악랄한 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200만 원짜리 노트북 하나 사주고 그 100만 원짜리 인강을 틀어주면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밥은 누가 챙겨주며 그 집에 인터넷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언제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언제 챙겨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학습 격차를 줄이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근데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마을 교육 같은 돌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 서비스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보호자의 빈자리를 먼저 사회적으로 채워주고 나서 그 안정화시킨 다음에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얘가 공부를 못하니까 노트북 지어주고 인강 틀어주고 하면 공부 잘 하겠지. 이거는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우리 이재명 후보처럼 어떤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가난하게 살았다며. 판자촌에 살았다며. 근데 그게 변호사 같은 것들이 출세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시장을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열심히 제가 저항을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4월 보궐선거는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내년 지방선거랑 연동이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서울을 이겨야 된다는 왜냐면요. 서울을 저쪽한테 내주고 우리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서울시장이 우리 일대에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최소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지자체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지금 백바지 입고 선글라스 끼고 그냥 겉멋 부리면서 anything but 박원순을 외치고 있는 이지랄 하는 거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가끔씩 미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분 추억하거든요. 왜 그렇게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뭐, 지우더라도, 이거는 오세훈은 최대한 빨리 서울시장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뭐, 여가 생활이라도 즐기면서 이제 내곡동에 생태탕이나 먹으러 가는 거지. 이런 자를 서울시장 앉혀놓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 되게 열받는 게 그런 거거든. 교육 관련한 사업은 서울시랑 교육청이 같이 하고 예산도 같이 지금 무상급식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이게 서로 합의 안 맞으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그 교육은 막 그 적자 생존의 정글에서 1등만 뽑기가 아니잖아요. 꼴등하는 새끼도 내 새끼고 그런 아이들도 사회생활하는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한 10년 동안 되게 노력을 해왔지만 현실 한 번 뒤집히니까 다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 이게 관이 주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 시장이 하는 일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지금 정말 과거로의 회귀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 사업이 됐던 협치하고 협의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저항도 적고 같이 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꾸준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협치 협의 이런 것들을 거의 네.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서울런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톤 광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서울런. 그래서 유심히 봤거든요. 정말 지하철에 이 광고가 왜 필요하냐 싶어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주말에 정말 허허 벌판인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지하철역만 있는데 예. 거기에 이 대형 광고를 2개를 쫙 붙여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보면서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라고 하면 그게 가장 최고의 효과적인 그렇죠. 광고인데 이걸 굳이 이런 지하철역에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은 정확히 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행보예요. 민주당이 서울에서 인기가 안 좋다고 하니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고 박원순 싹 지워. 그래 재선을 위해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이재명 후보로 돌아가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서울에서 지지율 회복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서울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세훈 저러다 망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시장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지방선거. 취임하는 과정에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 서울의 그 먹줄은 이재명 후보가 쥐고 있는 거야. 서울시 의원들 지금 막 엄청 떨릴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부터 해.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죠. 언론이다. 어. 우리들은 할 수 있다. 이제 그 의원님들은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 이런 방식으로 가야죠. 네. 그 네. 이번 서울시장에 예를 들면 정봉주, 우상호, 김진애, 박영선 이런 분들이 시장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는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압도적 의석을 갖고 서울시의회에서 상당 부분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 지금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4월달 보궐선거가 지금 현재 민주당을 좀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갖고 대선에 더 분골쇄신해서 민주당이 더 나아져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적어도 그 결과물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서울 조금 욕심 좀 부린다면 부산 시장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오세훈 하는 짓이 가관이어서 여러분들 별로 관심도 없지만 제가 이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분들은요, 우리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오직 이재명밖에 없어, 지금. 미치겠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막 기침만 해도 막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다. 서울시장이 대통령보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건 박원순 시장의 덕이었죠. 아,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가셨을까? 진짜 답답하신 분 진짜. 안타깝습니다. 미워요. 자, 마치도록 하고요. 딱 7시 됐는데 구독자가 여러분 우리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들어올 때까지. 2명만 더 해주시면 48.4만 명. 대장동엔 50억 클럽, 대방동엔 대방동엔 50만 클럽.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제 욕심은 11월 말까지 50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빅클럽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우리 무슨 이벤트 있나요? 50만 되면? 이벤트 비대면 시대에 뭘 할 거야. 정권 재창출로 보답할게요. 뭐 어렵나? 우리 진영에도 그 뭐 다스베이다 이하 50만 클럽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더라고. 우리보다 허접한 보수 채널들이 막 6, 70만 가고 있을 때 보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대체 우리는 뭔가 이게 자괴감 들고 막 그래. 자.